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SV650 총평 시간입니다. SV650 스즈키에서 또 출시를 했죠. 자, 이 바이크는 말이죠. 예전에 있었어요. 1999년도인가 뭐 SV650이라고 엄청 세계를 한번 휘어잡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 글래디우스라는 바이크 또 이름으로 또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되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래서 이제 출시한 모델이에요. 자, 어떤 모델인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제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순행 2기통 90도 V-트윈 엔진입니다. 자, 90도 V-트윈. V-트윈이라는 것은 V자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여기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크랭크 축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펑펑펑펑 하면서. 이게 V자라고 V형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V형인데 이게 90도예요. 90도. 90도라서 L-트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L자라고. 그냥 근데 L-트윈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V-트윈 90도 각 앵글, 90도 앵글 V-트윈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고요. 배기량은 645cc. 그 다음에 압축비는 11.2대 1. 약간 고급 세팅. 이건 일반유를 써도 되지만 고급유를 넣으면 좀 더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압축비 얘기는 했죠. 조금 덜 엔진 입장에서는 좀 덜 속 시끄러워요. 고급유가 들어오면. 일반유가 들어오면 속 시끄러워. 이게 뭔가를 해야 돼. 거기에 맞게 뭘 조세를 해야 되는 그런 압축비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마력은 76마력, 8,500rpm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토크는 6.55kg, 8,100rpm에서 나오고요. 이것도 2기통 특성상 저 회전 영역에서 토크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운전하기 편하게. 연비는 26km로 되어 있고요. 실제도 20km를 상회하는 연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풀악셀을 맨날 하고 그러면 손끝에서 나오는 거죠, 연비는. 그 다음에 시트고는 785mm, 좀 낮은 편이에요. 타이어는 120에 70, 17인치, 그 다음에 후륜은 160, 60, 17. 160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근데 오너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180 사이즈가 들어가는 스펙이래요, 이게. 근데 왜 160을 넣어놨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중량은 197kg. 이 바이크는 MT-07하고 좀 비교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MT-07을 살까? SV650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197kg. MT-07 같은 경우에는 182, 그러니까 한 15kg 정도. MT-07 가벼워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탔을 때도 그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느껴질 정도로 무게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늘었다고 보면 안 되지. MT-07에 비해서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전륜이 2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듀얼인데 2피스톤. 그 다음에 후륜은 1피스톤 싱글 일반적인. 뭐 제어는 이렇습니다. 제어는 이렇고 제가 타보니까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아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 종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일 필터 오일 필터 있잖아요. 오일 필터를 언제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필터 갈잖아. 갈아야지. 풀잖아. 풀어요. 풀면 어떻게 되냐? 밑에 머플러가 지나가.
그러면 오일필터 빼면 오일이 쭉 흘러내리죠. 어디다가? 머플러에 다 묻어요. 이거는 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뭐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바이크도 이런 차가 있어요. 오일 교환할 때 이렇게 머플러에만 묻는. 근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이런 거를 왜 감안을 못하고 설계를 했을까? 이건 좀 아쉬운 부분. 자, 그 다음에 패싱 라이트가 없어요. 패싱 라이트. 우리 그 사행등 깜빡깜빡 할 수 있는 라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없고 비상등 없어요. 왜 이래 놓은 거야? 전통성을 왜 깨냐 이거. 그래서 지금 오너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GSR 600 아니 GSR 650 맞죠? 그 모델하고 이게 거기는 또 이게 달려 있어요. 패싱 스위치랑 비상등이 달려 있는 스위치 뭉치가 있어요. 그게 호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출고하자마자 그걸 사서 바꾼대요. 왜 이런 번거로운 걸 소비자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스즈키라는 회사가. 그 금액이 한 8만 원 정도 한다는데, 아니 그냥 8만 원 더 받고 하면 되잖아. 그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그 남은 뭉치는 뭐야? 그 새 건데 그럼 버려야 되는데 왜 이런 이걸 왜 이러는 거야? 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제가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잡아가지고 막 열에 공가가 막 따이씨 그 좀 많이 아프고 하지 마. 이러지 마 제발. V형 2기통 특유의 그 고동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제가 시승할 때는 그 차주분께서 머플러 튜닝을 하셔서 오셨어요. 고날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타봤거든요. 그 순정일 때와 순정 머플러일 때와 튜닝된 머플러 달았을 때 둘 다 타봤는데 순정 머플러 있을 때도 그 고동감, 그 다음에 그 특유의 배기음이 낫습니다. 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 부릉 하면 이제 그 특유의 그 탭탭탭탭탭탭탭탭 하는 그 약간 침 뱉는 소리. 탭탭탭탭탭 하는 특유의 고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뭐 그거는 순정 머플러일 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재미를. 보통 우리가 두카티 소리라고 하죠. 부당한 하는 그런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탈 때 좀 특이한 점을 느꼈는데, 제가 MT-07을 주로 타다가 또 MT-07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축, 뒤축이 따로 노는 느낌. 뭐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요. 핸들링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이렇게 카운터를 줘서 휙휙 넘어가려고 하면 앞축과 내 몸은 이미 넘어갔는데 뒤축이 후륜이 자꾸 서려고 하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가 야마하 바이크를 주로 접해봤고 이제 스즈키 차는 처음인데 이게 어떤 스즈키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일단은 이 차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 신차고 거의 7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의 신차에 가까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축이 일어나려고 지지하는 느낌, 이렇게 서려고. 앞에는 이미 누웠는데 뒤에는 아직 그 서려고 하는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 의식하면서 뱅킹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어떤 뭔가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그러죠. 이게 구조 역학으로 봤을 때, 기하학으로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 기아 알아요.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는 기하학. 기하학적으로 어떤 그 축간 거리라든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이렇게 캐스터 각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콕 집을 수도 없고요.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발자하고 또 이렇게 내가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버티는 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건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바이크 특성이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요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고요. 아마 MT-07을 타시다가 한 몇 년간 타시다가 이 차를 타시면 아마 제가 느낀 그대로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후륜이 일어나려고 하는 버티는 힘, 그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좀 있어요. MT-07을 제가 거의 2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MT-07보다는 진동이 있다고 더 있다고. MT-07도 진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보다는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이 있다. 그 뭐 장거리로 한 200km 이렇게 투어 갔다 오면 손이 이렇게 MT-07도 좀 저리는데 징 하는 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아시죠? 이거 2기통 타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장거리 가고 손 이렇게 하면 징징 징징 있다.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는 의외로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잠시 운행을 해보면 와, 이거 서스펜션하고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탄탄하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근데 서스펜션은 그렇게 탄탄한 세팅이 아닙니다. 이게 시트만 딱딱한 편이에요. 시트가 딱딱. 이게 아마 장거리를 제가 타보진 않았는데 장거리를 가면 또 이게 변수로 다가오겠죠. 약간 스포츠 네이키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보면 스포츠 네이키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트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하는데 타면서 어떤 서스펜션이나 이런 운동성은 스포츠 바이크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래서 타면서 계속 앞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때문에 뭐 갑자기 급가속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시트 뒤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래도 저는 일체형 시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스펜션은 좀 무른 편이에요. 이게 단단해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바운싱을 꽉 잡아주거나 이렇게 탄탄한 세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물렁물렁한 출렁 물침대 서스는 아니고요. 스포츠 네이키드라고 하기에는 이미 야마하에서 MT-07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MT-07이 더 스포츠 바이크답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배기량만큼 좋은 출력이 나오는데 또 MT-07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MT-07보다는 좀 출력이 못한 것 같아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차이라서 아마 MT-07을 타다가 SV60을 타면 느끼겠지. 근데 SV60을 처음 타면 와,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이게.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방법도 좀 달라요. 이게 그 시승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토크가 이렇게 이렇게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은 MT-07은
요렇게 가는 느낌이고, 좀 SV650은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느낌. 이게 부악 올라오지 않아요. 천천히 각을 그리면서 1, 3, 5, 7, 9, 10 이렇게 올라가고, MT07은 1, 5, 10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엑셀 반응이 MT07이 더 민감, 이게 좀 둔화한 편이고, 둘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나는 팍팍 나가야 되고, 이게 좀 스포츠성을 중요시한다 이러면 SV650보다는 MT07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가격이랑 편한 게 좋아 하면 SV650이 더 낫다. 자, 이건 장점도 있죠. 악셀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편합니다. 주행이 크루징 하기도 편해요. 이게 편하고, 이거는 뭐 바이크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MT07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SV650은 이렇게 무던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도 무난한 편입니다. 무난한.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동 버튼이 원터치예요. 원터치 뭐냐? 우리 요즘 자동차들 보면 버튼 시동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동이 걸릴 때까지 킥킥킥킥킥킥 부릉 하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눌러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이제 시동이 걸릴 때까지 뭐 알아서 하는 거. 이것도 그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걸립니다. 알아서 한 번만 이렇게 딱 터치만 해주면. 그러니까 터치라고 해서 이게 뭐 이 전기 몸의 정전식 이렇게 터치 딱 이게 아니고, 이제 버튼은 눌러야 돼요. 버튼 한 번만 누르고 떼면 알아서 걸린다. 요거 엄청 편리해. 이거 모든 전 세계 바이크에 다 이거 적용해야 돼요. 너무나 편리하고 최고였어 이거. 이거 너무 좋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차에도 이거 달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기통당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게 V형 2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점화 플러그가 2개, 여기도 2개, 합이 4개. 그러니까 플러그 교환하러 가면 자,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기통당 2개씩 있어요. V형 2기통이니까 이렇게 피스톤 실린더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개당 점화 플러그가 2개씩,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점화 플러그 교환할 때가 되면 4개를 교환해야 되니까, 2기통인데 이거 정비 비용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스즈키에서 좋으니까 2개를 달아놨겠죠. 제가 볼 때는 그 폭발력, 그러니까 폭발 점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2개로 아무래도 스파크를 일으켜 주니까 확실한 완전 연소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연소가 확실하면 출력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 완전 연소가 되면 배기가스도 많이 줄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뭐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난한 세팅입니다. 그 좋은 뭐 이렇게 특출난 것도 없고 나쁜 점도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요런 상태, 뭐 하얀 도화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여기 그리라. 뭐 예를 들면 뭐 출력이 마음에 안 들면 출력 관련해서 뭔가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서스펜션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더 하드하게 하거나 더 소프트하게 하거나 튜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게 뭔가 커스텀을 하라고 내놓은 어떤 컨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이미지가 계속 들었어요. 뭔가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 그려나가라고 사용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추가로 뭔가를 장착하거나 이런 비용을 초반 그 출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보완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유럽 쪽에는 벌써 커스텀 파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한테 맞는 컨셉에 맞게 이렇게 꾸며나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은 따로 뭐 저한테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들은 뭐 중요한 내용 같으면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또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